19세기 프로축구 리그가 처음 생겨나고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 사상 가장 큰 승부조작이라 불리는 칼치오폴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축구를 뜻하는 칼초와 90년대 이탈리아 제1공화국의 부정부패를 드러낸 탄젠토폴리에서 유래된 칼초폴리를 해석하면 축구 게이트라는 뜻입니다. 칼초폴리는 심판을 매수하고 선수들을 매수해서 단순히 승부조작을 하는 정도가 아닌 거대한 기업들과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었던 이탈리아 축구계의 최악의 스캔들이었습니다. 1998년 7월 AS 로마의 감독이었던 지데넥 제만이 유벤투스의 금지 약물 복용 의혹을 제기하며 이탈리아 검찰이 이에 대해 조사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데넥 제만은 유벤투스의 지안루카 피알리, 알렉산드로 델피에로 등 유벤투스의 스타 플레이어들의 실명을 언급했고 토리노지검 차장검사인 라파엘레 바리니엘로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벤투스는 이에 맞불을 놓기 위해 제만을 고소했습니다. 유벤투스 FC 팀닥터 아그리콜라가 구단의 이사 안토니오 지라우도와의 모의를 통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인 EOP를 투여했다는 의혹에 따라 7년 반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벤투스 선수단에 도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검찰은 금지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서 감청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유벤투스의 단장 루치아노 모지가 이탈리아 축구협회 간부에게 유벤투스 경기에 배정된 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정된 심판에 대해 언급만 했을 뿐 승부조작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더 이상의 감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2006년 2월 유벤투스와 인터밀란의 데르비 디 이탈리아 경기 이후 인터밀란의 미드필더 루이스 피고는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경기 전 유벤투스의 모지 단장이 심판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그가 거기서 뭘 했는지 설명해야 된다. 라고 발언하자 유벤투스 측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며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6년 5월 텔레콤 이탈리아는 모지와 피에르 루이지 파이레토 UEFA 심판 배정 부위원장과의 통화 등 도청 결과의 다수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당시 토리노 검찰청의 수석 검사인 마탈레나는 도청 내용에 대해 단순 친분 관계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외에 범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며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녹화 내용을 보면 모지가 누가 그딴 심판을 보낸 거야 라고 하자 파이레토가 그는 최고 심판이요 라고 반박하는 등 배정에 대해 둘이 공모했다는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나폴리 검찰청에서 도청 자료를 토대로 모지가 소유한 에이전시 회사인 GEA 월드의 에이전트 계약 시의 불법 행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GEA 월드는 그의 아들 알레산드로가 운영하는 에이전시인데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려는 선수들과의 가격 협상을 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축구 이적 시장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유벤투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았지만 모지와 그의 아들 그리고 전직 유벤투스 감독 마르체로 리피의 아들 등 구단의 관련 인사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도청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며칠 후 이탈리아 축구연맹의 회장인 프랑코 카라로, 부회장 인노첸노 만치니, 유벤투스의 단장 루치아노 모지가 사임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스테파노 팔라치 검사는 06-07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받은 세리에 A 구단들을 포함하여 총 4개의 구단의 6명의 인사들이 심판 배정 관여 및 판정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 혐의 내용은 모지가 축구계 및 언론계 주요 인사들과의 커넥션을 통해 심판 배정 압력, 불리한 판정을 한 심판을 공격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로비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재판이 진행되었고 2006년 9월 14일 최종 판정이 구단들에게 내려졌습니다. 06-07 시즌을 기준으로 유벤투스는 세리에 B로 강등하고 승점 마이너스 9점, 그리고 2시즌 우승 박탈. 레지나 칼초는 세리에 A에 잔류하고 승점 마이너스 11점, 라치오는 잔류하고 승점 마이너스 3점, 피오렌티나는 잔류하고 승점 마이너스 15점, AC 밀란은 잔류하고 승점 마이너스 8점으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유벤투스가 사건의 중심에 있어 AC 밀란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었고 이탈리아 축구 연맹으로부터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박탈당했으나 항소를 통해 되찾았고 그렇게 진출한 대회에서 밀란은 득점왕을 차지한 카카를 비롯 필리포 인자기, 클라렌스 세도르프 등의 활약을 앞세워 바이에른 미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을 연달아 꺾고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가 우승한 04-05 시즌은 해당 불법 행위들이 04-05 시즌에 이루어졌으니 04-05 시즌은 리그 자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돼 우승팀이 없게 됐고, 마찬가지로 유벤투스가 우승한 05-06 시즌의 경우 유벤투스는 04-05 시즌의 칼치오폴리로 인해 애초에 참가 자격이 없었다고 판단해 당시 2위였던 인테르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징계 기준 및 항의에 따른 처벌 과정이 그다지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AC 밀란이 낮은 수위의 승점 삭감으로 인해 챔피언스 리그로 진출해 팔레르모는 유로파 리그로 가게 되었고, 세리에의 잔류를 기대했던 05-06 시즌의 꼴찌 두 팀 레체와 트레비소는 결국 강등 처리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우승하면 30회 우승으로 세 번째 별을 달 수도 있었던 유벤투스는 06-07 시즌 역사상 처음으로 세리에 B로 강등되었습니다. 릴리앙 튀랑,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파비오 칸나바로가 포함된 핵심 선수들이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폰, 델피에로,
네드베드 같은 거물 선수들은 팀에 잔류하여 세바스티안 지오빈코와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 같은 1군으로 올라온 선수들과 함께 한 시즌 만에 세리에의 승격을 도왔습니다. 이후 구단의 징계 결정과 별도로 관련자에 대한 형사 재판이 나폴리 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심 판결에서 모지에게는 승부조작 죄목으로 5년 4개월의 형이 내려졌으나 모지는 항소를 통해 2심 판결에서 승부조작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범죄 음모 죄목에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2015년 마지막 열린 최종 판결에서 모지는 공소시효 만료로 실형을 면했으나 무죄는 아니라고 선고되었습니다. 칼치오폴리로 인해 90년대 전성기를 누리고 이미 축구 왕자를 영국 스페인에 넘겨준 세리에A는 칼치오폴리 이후 더욱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2010년엔 독일의 분데스리가에까지 역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출전한 이탈리아 대표팀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말이 많았으나 예상을 뒤엎고 이탈리아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모지는 자신이 월드컵 우승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전 이탈리아 축구연맹 회장인 프랑코 카라로도 그 공로를 인정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루치아노 모지는 또 하나의 주장을 하였는데 바로 인테리의 칼치오폴리에 대한 연루설이었습니다. 칼치오폴리와 연루되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주심 마시모 데 산치스는 인테르가 주도한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텔레콤 이탈리아 보안 담당 줄리아노 타바롤리는 인테르의 의뢰에 따라 도청이 진행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칼치오폴리 당시 텔레콤 이탈리아 회장은 인테르의 이사인 트롱게티 프로베라였습니다. 0506 시즌 스쿠데토를 인테르로 넘긴 결정을 내린 것은 당시 이탈리아 축구연맹의 회장이었던 귀도 로시인데 그는 과거 인테르의 관계자였고 스쿠데토를 인테르로 넘긴 이 결정 이후 귀도 로시는 텔레콤 이탈리아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때 유벤투스에서 인테르로 이적한 크리스티안 비에리는 자신도 도청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자신의 연봉을 인테르와 텔레콤 이탈리아가 7대3으로 부담한다는 계약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도청 이유는 칼치오폴리와는 무관한 사생활 감시라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벤투스 임원진의 도청을 담당한 텔레콤 이탈리아가 인테르와 재정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구단의 요청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인테르의 회장이었던 지아친토 파케티가 당시 심판들에게 전화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지만 해당 검사는 심판진 매수와는 관련이 없는 부드러운 어조의 항의 전화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칼치오폴리 당시로부터 계속되는 조사 결과는 계속해서 인테르의 손을 들어줬으며 2020년 현재까지도 인테르도 칼치오폴리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합당한 처벌을 받고 0506 시즌의 스쿠데토를 반납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멀리 떨어져 냉정하게 봤을 때 당시 도청을 담당한 텔레콤 이탈리아와 칼치오폴리아에서 발을 뺄 수도 있었던 인테르가 재정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모지의 주장이 마냥 거짓이라고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벤투스는 세리에A에 복귀를 하고 11-12 시즌 이후 공식적인 우승 횟수는 28회이지만 유벤투스는 30회가 맞다고 주장하며 박탈된 두 개의 스쿠데토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12-13 시즌부터 14-15 시즌까지 유니폼에 별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용 유니폼에는 팬들의 주문에 따라 별 3개를 온 더 피치라는 표현과 함께 달아주고 2012년 유벤투스 스타디움 건설 시에도 바닥이나 건설 외벽에 별 3개를 새겨 유벤투스 팬 이외의 대다수 축구 팬들로부터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유니폼 스폰서였던 나이키에게 스쿠데토 30개를 달성했으니 유니폼에 별 3개를 붙여도 되냐고 물어봤으나 나이키는 칼치오폴리 재판으로 인해 법적으로 별 3개를 달 수 없다고 하자 유벤투스는 별 3개를 단 공식 상품을 나이키의 허락 없이 판매했고 나이키는 무허가 상품을 판매한 것에 유벤투스를 결국 고소, 피해 보상금을 받고 상호간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벤투스는 아디다스로 유니폼 스폰서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벤투스는 계속해서 스쿠데토 반환을 위해 이탈리아 축구연맹에 스쿠데토 반환 및 청구 소송을 걸었지만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2번 이상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유벤투스는 이탈리아 축구연맹,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에 계속해서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지만 최근까지도 모두 기각되었고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 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유벤투스에게 되려 청구했습니다. 유벤투스는 올림픽위원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에 항의하는 내용의 소송을 지방법원에 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유벤투스는 굴하지 않고 이번에는 0506 시즌도 0405 시즌처럼 우승팀이 없도록 하는
내가 가지지 못하면 너도 가지지 못한다는 전략으로 수정했습니다. 지금도 칼치오폴리로 인해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이탈리아 세리에A는 현재까지도 칼치오폴리의 영향으로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그, 한때 분데스리가에도 밀렸지만 현재는 세계 축구 리그 순위 4위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고, 해외 자본들이 세리에A로 들어오고 슈퍼스타들이 세리에A에서 생기며 다시금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탈리아인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세리에A는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이탈리아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었던 칼치오폴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